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쌤입니다. 오늘 복소 해석 파트 D에 이제 복소 적분 이제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지난 시간에 한 게 이제 복소 평면에서 이제 선적분에 대해서 했었죠. 그렇죠? 선적분에 대해서 할 때 저희가 이제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그렇죠? 해석적일 때 그렇죠? 어떤 이제 영역, 그러니까 영역이라는 걸 경로를 포함한 영역인데 단순 연결 열린 공간 D에서 이 복수 함수가 해석적일 때, 피적분 함수가 해석적일 때하고 이제 비해석적일 때,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적분을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했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폐경로에 대한 적분이에요, 그렇죠? 폐경로라는 거는 처음하고 끝이 같은 이런 경로에게 이런 경로가 있는데 이런 경로에서 이런 경로 내에 우리가 비해석적인 점이 있을 때와 아니면 비해석적인 점이 없이 다 해석적일 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적분 값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제 코시 적분 정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하기 전에 이제 용어를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단순 연결이라는 게 있고 다중 연결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지난 시간에 단순 연결에 대해서 이제 했던 것 같은데 약간 언급을 했죠, 그렇죠? 먼저 이제 경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단순 닫힌 경로, 닫혀 있다는 거는 뭐 이런 경로는 어떻게 이런 경로는 다 열려 있고 닫혀 있다는 거는 이렇게 닫혀 가지고 이 영역이 이렇게 존재하는 이 경로를 닫힌 경로라고 합니다. 그렇죠? 닫혀 있긴 닫혀 있는데 얘는 열린 경로고 그렇죠? 스스로 교차하거나 그러니까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게 이런 거 그렇죠? 예를 들어서 경로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교차하는 거 그렇죠? 이런 것도 안 돼. 이런 게 스스로 교차하는 거나 아니 접촉하는 거는 이런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접촉하는 경로 있죠. 이런 거 여기서 접촉한다. 이런 것도 안 된다. 이런 것 제외하고 이렇게 이제 닫혀 있는 경로를 단순 닫힌 경로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단순 연결 영역은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폐경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이런 거죠. 그렇죠. 어떤 영역 D가 있는데 영역 D는 경로 C를 포함하고 있다. 그렇죠? 포함하고 있는데 여기서 다루는 게 우리가 폐경로에 대한 적분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코시 적분 정리는 우리가 폐경로에 대한 적분, 닫힌 경로에 대한 즉 닫힌 경로에 대한 닫힌 그렇죠? 닫힌 경로에 대한 우리 적분을 다루는 거니까요. 얘가 닫힌 경로에 대한 적분을 다루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얘가 D는 경로가 이제 이렇게 닫혀 있는 게 있으면은 이 영역 D는 이걸 포함하는 영역이죠. 그렇죠? 이 정도 되겠죠. 그렇죠? 이런 거겠죠. 포함한 영역이고 D가 D 내에서 모든 이게 단순 연결이죠. 이게 경로가 오직 D 내의 이제 점만 둘러싸고 있을 때 그 D 내의 점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죠. 그렇죠? 이걸 단순 연결 영역이라고 한다. 그렇죠? 그렇죠. 이러는 우리가 그렇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폐경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원래 정의 단순 연결이라는 게 원래는 이 D에 한 점이 있을 때 그렇죠? 이 영역에서 D 어떤 D 한 점이 있을 때 어떤 D 내에 있는 폐경로를 계속 수축시켜 가지고 이 한 점에 이제 한 점 표현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단순 연결이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고요. 이번에 이제 폐경로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이렇게 정의를 할 수도 있다. 단순 연결 영역을. 그러면 이런 건 어떻게 되냐면 이건 예전에 우리가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이렇게 생긴 거는 단순 연결 영역이 아니라고 했죠. 우리가. 그렇죠? 그걸 이 정의를 따라서 우리가 해보면은 얘를 둘러싸고 있는 영역이 얘인데 그렇죠? D 내 점만 포함하고 있었는데 이 점도 포함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게 단순 연결 영역이 이렇게 돼서 안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했기 때문에 이렇고 다중 연결은 우리가 이런 거죠. 이런 거. 그러니까 폐경로가 영역 내에 폐경로가 여러 개 있는 경우 그렇죠? 그러니까 연결되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데 P개의 닫힌 연결 집합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 어떤 영역 D가 그러니까 영역 D가 있는데 얘가 이렇게 두 개로 구성되어 있다든지 그렇죠? 이런 거는 이
두 개니까 이중 연결이 될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런 거는 우리가 삼중 연결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런 거 저희 그 앞 시간에 할 때 척분할 때는 우리가 브릿지를 놓고 이제 우리가 놓아서 폐경로를 만들어 가지고 척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그래서 용어는 이제 저번 시간에 잠깐 했던 거고 이번 시간에 잠깐 복습을 했고요. 그 코시 적분 정리 뭐냐면은 D가 단순 연결 열린 영역 D에서 해석적이다. 그러니까 이게 해석적인 이게 해석적이면은 D 내의 모든 이 영역에서 이 복수함수가 해석적이면은 어떤 경로, 닫힌 어떤 경로에 대해서도 그렇죠. 뭐 이 경로가 단순 연결이 돼야 되겠죠, 물론. 이런 경로에 대해서 어떤 경로에 대해서 적분하더라고. C1도 그렇고, 뭐 C2, 뭐 경로가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에 이제 우리가 이 영역 D 내에 있는 경로가 이런 뭐 경로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뭐 이런 경로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안에서, 이 영역 안에서 이제 이 복수 함수가 해석적이면은 어떤 경로에 대해서 적분을 하더라도 우리가 제로가 나온다. 그렇죠. 그렇죠. 제로가 나온다는 게 우리가 코시 적분 정리입니다. 폐경로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폐경로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리면 우리가 반시계 방향 나타내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되고 항상 제로가 돼야 된다. 그렇죠. 이게 코시 적분 정리다. 그러면은 여기서 해석적이 아니고 만약에 이 D 내에서 이제 이런 이제 비해석점이 있다. 그리고 비해석점을 둘러싸 이런 데서는 우리가 이제 0이 아니겠죠. 그렇죠.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위에서 앞장에 했던 것처럼 이제 이 경로에 대한 이제 매개 변수 방정식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럼 만약에 해석적이면 이렇게 된다. 이게 코시 적분 정리예요. 그렇죠. 그럼 다중연결도 다중연결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죠. 이중연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중연결이다. 그러면은 이중연결은 이 영역 내에 그렇죠. 뭐 영역 내에 임의로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는 거니까 영역 내에 이렇게 있는 거죠. 얘가 이게 C1이고 C2 이렇게 있으면 이 브릿지를 나와서 한다고 했죠. 브릿지를 놓고 그렇죠. 놓고 이 폐경로를 폐경로를 하나를 이 폐경로 하나 만들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해석적이죠. 여기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D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D를 갖다가 이렇게 D가 만약에 이거라면은 그렇죠. 여기 해석적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할 수 있죠. 또 하나는 이렇게 되고 이걸 C 원스타라 그러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됐고 얘를 반대로 가는 거 그렇죠.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가는 거를 우리가 C2 스타라고 하면은 그럼 C1하고 그렇죠. C2를 찌는 C1 스타에다가 C2 스타 이거하고 같죠. 그렇죠. 왜냐면 이게 다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이게 없어지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이렇게 됐죠. 그렇죠. 얘가 지금 그려볼게요. C1 스타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경로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로고 그렇죠. C2 스타는 뭐냐면은 이런 경로예요. 그렇죠. 이렇게 돼서 이런 경로라고. 이런 경로 얘 두 개 삭제되고 그렇죠. 얘 두 개 삭제되니까 남는 게 이 경로 C1 경로하고 C2 경로 C2 경로 시계 방향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이중연결 같은 경우에는 인테그랄 C1에다가 FZ, DZ 그렇죠. 더하기 인테그랄 C2에다가 FZ, DZ 이렇게 되고 그렇죠. 이렇게 되는데 얘가 C1 스타에 FZ, DZ 이렇게 되고 그렇죠. 더하기 C2 스타에 FZ, DZ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데 지금 C2가 지금 시계 방향이죠. 그렇죠. 시계 방향이니까 이게 마이너스가 되고 그렇죠. 얘는 여기서 해석적이니까 0이 되고 그렇죠. 0이 되는 거는 왜냐하면은 코시 적분 정리에 의해서 우리가 0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얘가 지금 코시 적분 정리에 의해서 얘에 의해서 0이 되는 거죠. 해석적이니까 그렇죠. 이 영역에서 또 이 영역에서는 C2 스타트 해석적이니까 얘도 0이 되는 거죠. 그럼 넘기면은 C1 FZ DZ하고 C2 FZ DZ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중 연결에 대해서는 이런 브릿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적분을 구할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 이걸 이용을 해서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먼저 이제 하기 전에 이제 폐경로의 변경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코시 적분 정리를 약간 이제 응용을 한 건데, 코시 적분 정리는 C1 내부에 우리가 비해석적인 점이 없을 때 우리가 DZ가 제로, 이게 코시 적분 정리죠. 그렇죠.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얘를 갖다가 얘가 이렇게 되고 그렇죠. 얘가 이렇게 되는데 이게 복소 평면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지금 비해석적인 점이죠. I에서 비해석적인 점이다.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C1이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이런 C2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 C1하고 C2는 우리가 다른 경로죠. 어떻게 보면 다른 경로지만은 두 개 다 이 I라는 비해석점을 포함하고 있으면은 C1하고에 대해서 적분한과 C2에 대해 적분한 같다 이거죠. 비해석적인 점이 하나니까. 이게 하나도 없으면, 비해석적인 점이 없으면 이게 0이 되겠지만은, 있으면 0은 안 되겠지만 이 두 개는 같다. 그래서 그 경로를 달리해도 우리가 안에 비해석적인 점이 같으면은 이 복소 이 적분은 선적분은 같다는 게 우리 폐경로 변경이죠. 그렇죠. 변경을 해도, 우리가 폐경로를 변경을 해도 폐경로 안에 있는 그 비해석적인 점이 같다면은 우리가 그 선적분은 같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걸 이용을 해서 이거 한번 구해 볼게요. 얘는 이걸 구하라고 했죠. 지금 경로에 대해서 알아야 되니까. 왜냐하면은 지금 FZ가 그렇죠. 4Z-1인데 Z가 4분의 1에서 우리가 비해석적이죠. 그렇죠. 미분불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4분의 1이 이 경로 C 내부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러면은 포함이 안 되면 오일러 적분 정리에 의해서 제로가 될 거고, 포함이 되면 우리가 적분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실수부고 이게 허수부다. 그렇죠. 이렇게 되고, 지금 4분의 1이 여기 있죠. 여기. 그렇죠. 그러면은 단위원이에요. 단위원이면은 이제 만약 원점이 제로면 이렇게 되고 그렇죠. 이렇게 돼서 이 4분의 1이 좀 4분의 1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야 지금 4분의 1 이렇게 돼 있고, 얘가 비해석점이죠. 비해석적인 점이고, 이렇게 돼. 얘가 1이면은 이렇게 된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포함을 할 거고,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포함을 안 하겠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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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우리가 C가 그럼 이것만 봐가지고는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만 봐가지고는. 그렇죠. 왜냐하면은 중심이 어딘지 알려주지 않았죠. 그렇죠. 중심에 따라서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포함이 안 되는 C2에서 만약에 이거 C2를 따라 적분하면 0이 될 거고, C1을 따라 적분하면은 우리가 이제 0이 안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죠. 경로 C 내부에 Z 이꼴 4분의 1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그렇죠. 포함되지 않을 경우에는 얘는 제로가 됩니다. 그렇죠. 코시 적분 정리에 의해서 제로가 되고, 그렇죠. 이렇게 제로가 되겠죠. 그렇죠. 만약에 경로 C 내부에 Z 이꼴 4분의 1이 포함이 되는 경우에는, 그렇죠. 포함이 되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것도 될 수 있고, 포함이 되는 경로들은 다 적분까지 값으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잡을 것이냐.
그러면 ZT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그걸 먼저 봐야 되겠죠. Z를 어떻게 잡냐면은 얘가 지금 이 비해석적인 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단위원을 잡는 게 좋습니다. 이럴 때는 그렇게 계산이 편해져요. 그래서 얘는 Z-4분의 1이 1 곱하기 exponential IT 이렇게 잡는 게 편하죠. 그렇죠. 이렇게 잡습니다. 이렇게 잡으면은 저희가 DZ는 어떻게 되냐면은 DZ는 I exponential IT의 DT가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T가 0에서 T가 2파이까지죠. 그렇죠. 단위 원이라고 했으니까 경로가. 그리고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C에다가 Z-4분의 1이니까 4에다가 Z-4분의 1이 되고 그렇죠. 4분의 1 앞에 나갈까요? 앞으로 나가면은 만약에 중심을 갖다 원점으로 잡았으면은 얘가 이제 계산하기가 좀 힘들겠죠. 얘는 바로 이제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얘가 나오는데 얘는 만약에 이제 이 C를 원점을 기준으로 단위원으로 잡았으면 계산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고 DZ니까요. 4분의 1에 그러니까 Z를 원점으로 잡았으면 얘가 exponential IT-4분의 1인데 이걸 이제 이 중심을 4분의 1로 잡았으니까 간단하게 얘가 exponential IT 이렇게 되죠. 그렇죠? 1에다가 i의 exponential IT dt 이렇게 되고 0에서 2파이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돼요.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는 얘는 약분이 되고 얘 2파이 i 되죠. 그렇죠? 4분의 1 곱하기 어떻게 되냐면은 2파이 i 이렇게 되죠. 2파이 i 이렇게 되니까 답이 어떻게 되냐면은 얘 같은 경우는 답이 2분의 파이 i 이렇게 되나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C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적분을 이제 이렇게만 나오면 이 적분 값을 구할 수는 없고, 만약 굳이 구한다고 하면은 경로 C 내부에 포함이 되는 경우, 포함이 되는 경우하고 포함이 안 되는 경우는 이제 경로 C 내부에서 이제 이 복수 함수가 해석적인 경우니까, 그렇죠? 해석적인 경우니까 0이 될 거고, 그렇죠? 포함이 되면은 비해석적인 점이 있어서 해석적이 아니니까 우리가 이렇게 위에서 앞장에서 푼 것처럼 이렇게 풀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고, 그리고 얘는 이제 이렇게 경로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얘는 경로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되겠죠. 실수고, 그렇죠? 실수고, 그리고 얘가 허수부가 되고 제로가 되겠죠. 그렇죠? 제로가 되고요. 얘는 Z가 되겠죠. Z가 되고, 얘가 경로 G가 얘는 Z에서 원점과 Z 사이 거리가 1인 집합이죠. 그러니까 단위원이 되겠네. 얘는 이렇게 단위원이 되겠고, 그렇죠? I1 마이너스 I1 복소 평면이죠. 그래서 I가 나왔죠. 그래서 얘는 경로와 이게 지금 3입니다. 3 그렇죠? 3이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3i 그렇죠? 오타가 났죠. 그렇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죠. 이렇게 돼서 얘가 마이너스 3 그렇죠? 3i 이렇게 되고 이 사이 경로 이거죠. 그렇죠? 얘는 코시 적분 정리 적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순 연결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얘는 일단은 여기에 이제 비해석적인 점이 있어요. 그렇죠? 비해석적인 점이 영역 밖에 있지만은 얘는 단순 연결이 아니기 때문에 코시 적분 정리를 적용할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해야 되겠죠. 얘는 이렇게 되니까 얘를 이제 브릿지를 놓아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 그렇죠. 브릿지를 놓아서 하게 되면은 브릿지가 있고 이렇게 브릿지가 있었죠. 그렇죠. 얘가 지금 C1이고 아까 얘는 반시계 얘는 시계라고 했죠. 시계 그렇죠. 그래서 C1에다가 Z분의 코사인 Z DZ 하고 마이너스 C2에다 그렇죠. 플러스 C2죠. 플러스 C2에다가 그렇죠. 얘가 Z분의 코사인 Z DZ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마이너스로 하면은 얘가 마이너스 C2 방향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됩니까? 얘는 C1이 지금 이거죠, 이거. 지금 이렇게 그냥 할게요. 얘가 지금 플러스 C2죠. 그렇죠? C2니까는 얘를 1번이라 하고 얘를 2번이라 할게요. 1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1번은요. 1번은 인테그랄 C1에다가 Z 이렇게 되죠. Z분의 코사인 Z dz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얘는 지금 그리면 이렇게 되죠. 얘가 허수축, 얘가 실수축이죠. 그렇죠? 실수축이고 0이고 그렇죠? 그리고 얘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죠? 3i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i인데 여기에 지금 그게 있죠. 그렇죠? 내부에 지금 비해석적인 점이 있으니까 z를 갖다가 우리가 3에 exponential it 이렇게 놔야 되겠죠. 그렇죠? 이게 3이니까 이제 반지름이 그렇죠. dz는 3i exponential it dt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t는 0에서 t가 2파이까지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고 그리고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되겠죠. 인테그랄 C1에다가 그렇죠? C1에다가 우리가 그렇죠. C1이죠. C1이고 이게 지금 이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네요. 이게 보니까는 한번 해볼게요. 얘가 지금 방향까지 나와 있죠. 얘가 경로가 지금 시계 방향, 이건 시계 방향이다. 이건 이거고 그렇죠. 얘는 반시계 방향이니까 이랬죠. 그렇죠. C1에다가 그렇죠. 얘가 플러스 C2 얘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지금 얘가 지금 그렇죠. 그렇죠. 얘죠. 그렇죠. 인테그랄 C1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C1 스타라고 하면 C1 스타의 Z의 코사인 Z dz 이렇게 되고 더하기 C2 스타를 우리가 이렇게 할까요? C2 스타를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되겠죠. 이렇게 해야지 그렇죠? 이거죠. 이거 그렇죠? C2 스타를 하면은 없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돼서 C1 반시계고 C2는 시계 방향 이렇게 되겠죠. 이게 지금 Z분의 코사인 Z dz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 빨간 거는 안에는 우리가 해석적이죠. 비해석적인 점 여기 있고 그렇죠. 해석적인 점이니까 얘 0이 되고 얘도 0이 돼서 계산할 거 없이 얘는 0이 되겠죠. 0이 답이죠. 그렇죠. 0이. 그렇죠. 그냥 뭐 굳이 우리가 할 필요 없지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죠. 다중연결은 우리가 브릿지를 놓고 이제 새로 폐곡선을 만들어서 계산하면 된다.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세 번째 문제는 일단은 이제 이 분모가 제로인 점이 우리가 비해석적인 점이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경로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 중요하죠. 비해석적인 점이 경로 안에 있냐 밖에 있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게 실수축이고 이게 허수축이에요. 그렇죠. 경로가 어떻게 되냐면은 경로가 그렇죠. 이 복소 평면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i니까 i고 마이너스 i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얘의 직사각형이고 시계 방향으로 가는 경로다. 그렇죠. 이런 경로다. 이런 이제 이런 경로가 될 거. 그렇죠. 이 경로가 폐경로니까 내부는 이게 되겠죠. 이 내부에 그 비해석적인 점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적분값이 달라진다. 비해석적인 점이 16Z 4승 마이너스 81은 제로가 되는 Z가 이제 비해석적인 점이니까 그렇죠.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4Z 제곱 마이너스 얘가 지금 4Z 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9의 제곱이니까 4Z 제곱 플러스 9 4Z 제곱 마이너스 9죠. 그렇죠. 4Z 제곱 마이너스 9가 제로니까 Z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네요. 그렇죠? 2분의 3이고 그리고 4z 제곱 플러스 9가 제로니까 z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3i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1이고 이제 비해석적인 점이 2분의 3이고 그렇죠? 마이너스 2분의 3이고 2분의 3i고 마이너스 2분의 3i다. 그렇죠? 그럼 비해석적인 점이 지금 폐경로 외부에 있죠. 그러니까 내부에는 해석적이라는 거지. 이 복수함수가.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코시 적분 정리에 의해서 이게 제로가 된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복소 선적분 할 때 이제 경로에 대해서 폐경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복소 선적분 할 때요. 이 폐경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봐야 되는데 만약에 그 피적분 함수 그렇죠. 이런 피적분 함수의 비해석적인 점이 이 폐경로 내부에 있을 때는 우리가 0이 안 되고 폐경로 내부에 없고 이제 폐경로 내부에서 우리가 이 복소 함수 피해석 함수인 복소 함수가 해석적이면은 얘가 제로가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갖다가 코시 적분 정리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코시 적분 정리를 이용을 해서 이제 문제도 풀고 이제 설명도 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